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7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다가 매년 1,000만 원씩 까먹었대요. 아무튼 여기저기 정보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보고 뭐 신문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 분이셨는데 그거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몇 년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남들이 그러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본인은 햄버거 먹고 그거 보고 있고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노력을 이제 한 결과가 사실은 이제 몇 년에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 주식은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AI와 반도체, 이 시대의 진짜 기회인가? 1990년대 말 전 세계는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꿨죠. 다만 그 믿음에 올라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었고 소수만이 부를 얻었습니다. 흥부는 맞았지만 타이밍과 종목은 틀렸던 겁니다. 지금 AI를 둘러싼 열기도 비슷한 구도처럼 보입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문제는 지금이 탐욕의 시간인지 아직 두려워해야 할 시간인지를 구별하는 것일 텐데요. 그리고 그 구별이 부를 만드는 사람과 잃는 사람을 갈라놓을 겁니다. AI 시대의 화폐는 토큰이고 전략과 메모리를 기반으로 그 토큰을 싸게 생산하는 나라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하는 이 구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해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토큰은 이제 뭐냐면 이제 AI가 우리의 뭐 대화를 받아들이는 뭐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헬로 그러면 하나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헬로가 토큰 하나고 반도체는 토큰이 3개래요. 반도체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글이 좀 더 이렇게 토큰 소문하기 많다고 합니다. 언어 구조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AI의 단어고 AI는 이 토큰을 만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답도 주고. 네. 근데 요즘에 AI는 이제 우리랑 질문에 답만 하는 존재가 아니죠. 요새 오픈클로라는 게 나와가지고 네. 이제 얘가 스스로 행동까지 해요. 뭐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맞아요. 뭐 찾고 지우고 예. 뭐 다, 예. 그래서 이제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거라고 이제 사실상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토큰 소비가 옛날에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땐 질문에 답할 때는 소비량이 한 5,000개 정도? 5,000개. 뭐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몇 개가 들어가냐면 기본 50만 개부터 시작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토큰 소비량이 2배 늘면 메모리 4배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왜 메모리가 강한지는 이제 명확히 이 토큰만 봐도. 근데 이 엔비디아가 저는 대단한 기업인 게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빅테크들 뭐 구글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을 텐데 AI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토큰이잖아요. 토큰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최대한 가성비 있게 싸게. 지금 이 구조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걸 쓰면 세계에서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I 팩토리라는 용어를 하고 옛날에 그냥 엔비디아는 그걸로 유명했죠. 지포스라 그래서 뭐 그냥 그래픽카드. 그래픽 카드 게임 지금도 그 사업을 해요. 하는데 그 GPU 만들던 회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AI 시대 열어서 GPU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학습 도구로 이용을 해서 그때 챗GPT 나오고 주가도 이익도 올랐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게 이제 GPU를 72개를 연결을 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철제 렉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트레이를 하나씩 이게 연결해 가지고 한 18개 들어갈 거예요. 거기다가 GPU 72개를 하나로 합쳐요. 그래서 그걸 통신선으로 다 연결합니다. 그거를 연결을 해서 한 몸이 되고 그거를 또 한 수백 개 이게 서버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데이터 센터끼리 또 연결하고 이런 이제 공장을 만든다. 그래서 토큰을 만드는 공장을 AI 팩토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느 회사보다 가장 싸게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를 주겠다. 이게 젠슨항이 GTC 2016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인프라에는 뭐가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없으면 못해요. 반도체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장 안 좋은데도 막 얼마 전까지 신고가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엔비디아 주가는 또 안 좋더라고요. 네. 정작 네. 좀 좋진 않아서 엔비디아는 좀 가혹하구나. 왜냐하면 지난 몇 년간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다 보니까 또 경쟁자도 있고. 근데 저는 GTC 2016에서 그런 젠슨항의 이제 발언을 보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CEO들이 하는 얘기 보면 진짜 세상이 AI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주가에 반영해서 오른 적도 있지만 요즘엔 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AI 거품론 얘기 또 나오잖아요. 뭐 인터넷 버블처럼 분명히 결이 다르거든요. 인터넷 시대에는 되게 사기가 많았어요. 닷컴자 붙이면 그냥 사실 새로운 기술도 어떻게 보면 가짜였죠. 그때 이제 새로운 기술이 뭐 이렇게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다이얼 패드로 전화 뭐 무제한 할 수 있다. 아, 근데 네네. 사실은 그것도 다 안 됐던 거고. 근데 지금 AI는 실제 실체가 있고 이걸 주도하는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돈이 많아요. 현금을 빵빵한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과 좀 다르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주가는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 있는 전문가나 투자들은 매일 걱정해요. 저렇게 구글이 투자를 많이 하고 엔비디아 뭐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 저렇게 올라가 있고 시총이 막 6천조 가까이 갔었잖아요. 네네네. 상상을 못할 시총 가니까 저거 자체가 버블 아니야? 근데 빅테크 CEO들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버블이냐. 지금 우리 이거 투자 안 하면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4대 빅테크가 올해 투자하는 금액이 900조가 넘습니다. 900조. 미국 네. GDP의 2.5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이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인데 그 숫자를 또 내놓으니까 또 걱정해요. 언제까지 투자만 할래? 저도 언제 돌려줄 거야? 돈 벌 수 있니? 근데 빅테크 CEO들은 아까 제가 토큰 얘기했잖아요. 이 토큰 수요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도 그렇거든요. 옛날에 챗GPT랑 지금 제가 쓰는 챗GPT, 저 제미나이 클로 다 쓰는데 옛날과 비교가 안 되는 지금 서로 이게 주고받는 양이 완전히 달라요. 예, 한 몇백 배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AI 이제 우리 돈 없어서 못 하겠다. 막 빅테크들이 이제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저 절대 옛날로 못 돌아가요 지금. 지금은 그렇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걸 한번 쓰기 시작하면 우리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거부감 많았습니까? 애플 아이폰 나왔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도 막 네. 이거 아이폰 뭐 되겠냐 뭐 어쩌냐 뭐죠. 근데 결국엔 세상 바꾼 거고 인간은 내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를 한번 쓰게 되면 절대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빅테크 CEO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투자들이 버블이다 왜 이렇게 현금을 갉아먹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못 줄이는 게 줄이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아마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한 4, 5년 전에 HBM 먼저 했는데 그때 돈 될 리가 없죠. 그거는 비싸기만 하죠. 개발비 많이 들죠. AI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뭐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등한시한 거죠. 근데 SK 최태원 회장님은 10년 전부터 AI를 부르짖던 분이에요. HBM 하려면 AI가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돈 안 돼도 무조건 하자.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이 결국 SK하이닉스를 작년까지 메모리 1등으로 만든 원동력이 된 거잖아요. 그때 삼성에 있던 개발진들도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하이닉스로 옮겨갔죠. HBM. 여기서는 대접을 못 받으니까. 네. 근데 그때 그냥 돈만 보고 좀 등한시했던 그런 약간 투자가 두 회사의 운명을 몇 년 후에 갈라버렸잖아요. 우린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다 똑같아요.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이거는 여기서 멈추는 순간은 이제 그냥 여기서 이 AI는 끝나는 거고 이 회사는 이제 삭제당하는 거고 남은 또 회사들이 다 차지하겠죠.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젠슨항도 자신 있게 내년 매출 2025, 2026, 2027 합쳐서 누적으로 1조 달러 얘기를 한 거고 1조 달러가 최소예요. 젠슨항은 최소 단위다 이건.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게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근데 금융시장은 계속 걱정합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고모님께서 이제 제 기억으로 2022년 데모테크가 온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기술이 만나는 지점이 다음 메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AI 시대의 데모테크는 우리가 좀 어떻게 한번 그려봐야 될까요? 예. 방금 저희 이현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이제 관련해서 조금 연결해 보면요. 버블 부분 이제 19세기에 이제 철도를 한참 넣을 때 이제 설비 투자인 것이죠. 그때 이제 주가가 최고치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가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철도는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버블을 걱정하는 거이고요. 이제 미리 설비 투자를 해놓은 것 부분이 나중에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미리 주가는 반영하고 한 것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안 하면은 여기서 이제 퇴출되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 살아날 기업은 모두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잉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이 이제 나중에 버블이 꺼지는 부분이겠죠. 그런 우려가 이제 이전에 계속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그때 대공황이 왔을 때는 말 그대로 엄청난 설비 투자를 했다가 수요 부족으로 이제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고용은 안 되고 하면 또 여기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은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혹시 일어나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좀 버블이 꺼지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그 우려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영향은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과 버스트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하는 부분일 따름이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겪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투자해야 될지 계획 경제로 확실하다면은 딱 그만큼만 투자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죠. 예,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요. 과다하게 투자하더라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 부분이 나중에 약간 버스트가 꺼지더라도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언젠가는 조금 치러야 될 텐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부분 우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버블이 꺼지고 이 산업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면 이건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19세기에 들어오고 이제 1920년대부터 막 확산되기 시작하는데요. 거의 AI는 전기에 버금가는 효과가 아닐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우리가 주변에 쳐다보는 모든 것들에 AI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뭐 전기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네. 뭐 대부분이 AI가 장착되고 거기에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 버블과 버스트가 꺼지더라도 이 산업은 여전히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그런 이제 저력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데모테크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AI는 좀 사실은 특이하게도 리얼 섹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 그 다음에 구리 뭐 전기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상당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데모테크의 이제 로봇, 바이오, 뷰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이것들을 가속화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요. 저는 로봇이 이렇게 빨리 뛰어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로봇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는 보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AI가 없을 때 로봇은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로봇,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장난감이었는데요.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다 장난감이었어요. 네. 근데 AI가 들어오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비정형 로봇으로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점프를 해가지고 이게 가정용으로 적용될 것들이 훨씬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 바이오 같은 경우도 AI의 간접적인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제품 개발 비용을 완전히 줄여주니까요. 그래서 바이오 주가도 오르는 부분이고 로봇의 주가도 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여전히 저는 앞으로 괜찮다고 보고 이 AI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돼서 더 빨리 그냥 점프를 하고 더 빨리 확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모르는 진짜 이유. 찰리 먼거는 평생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죽을지 알면 거기만 가지 않으면 된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배우는 것보다 실패하는 방법 몇 가지를 철저히 피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투자자 세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니엘 카노먼의 연구는 정보가 많을수록 오히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같은 시장, 같은 정보, 같은 출발선. 그런데 누구는 자산이 불어나 있고 누구는 제자리입니다. 그 차이는 천재성, 운, 뭐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실력이 아닐까요? 이사님, 20년 넘게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봐오셨습니다. 같은 정보를 듣고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슈퍼개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이거나 혹은 이 시장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셀프 퇴장을 당하게 되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쭉 20년 넘게 보시면서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성이 있느냐 투자할 때. 저도 뭐 방송도 하고 조언도 해드리지만 그건 사실 하나의 참고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맹신하는 분들이 있고 다른 유튜버가 또 이런 얘기하면 네. 거기 귀가 얇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너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또 맞으면 또 운 좋게 수익이 나는데 이 세상에 주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다 틀리게 돼 있고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틀릴 확률을 좀 줄이면서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어쨌든 영원히 맞추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참고해서 자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그런
정보에만 의존해서 하느냐. 요게 어쨌든 좀 가장 큰 일단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이고. 근데 이제 이런 자기 주도성을 만들려면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도 이렇게 슈퍼개미분들 아는 분도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그분들 특징은 처음부터 잘 된 사람은 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처음에 많이 까먹고 그냥 다 수동적으로 네. 남의 얘기 들어서 뭐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근데 사실 또 남의 얘기 들어서 이게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사실 자기 수익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엔 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했던 거는 한마디로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7년 동안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다가 매년 1,000만 원씩 까먹었대요. 아무튼 여기저기 정보도 받아보고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공부해보자. 그래서 증권사 보고서 보고 뭐 신문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직장인 분이셨는데 그거 한다고 당장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몇 년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 노력을 남들이 그러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본인은 햄버거 먹고 그거 보고 있고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런 노력을 이제 한 결과가 사실은 이제 몇 년에 이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하냐면 주식은 주식 투자 잘하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길목을 되게 잘 지키세요. 어떤 길목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미리 감지를 하세요. 그게 예언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무섭다, 공포스럽다 이런 거에 반응하는 분도 있지만 전쟁은 언젠가 분명히 끝날 텐데 이 전쟁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AI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증권사 보고서 애널리스트에 써주는 자료도 있고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서 마지막 결론을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호르몬 제압이 막혔어요. 전쟁 끝났어요. 정상화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중동에 의존할까요? 제가 대통령이어도 바꾸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를 하든 에너지 수급을 다변화시키겠죠. 그럼 거기서 수혜받는 거. 뭐 그런 산업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전쟁 공부 때 다 빠져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미리 읽는 거죠. 언젠간 전쟁 끝나고 나는 이쪽의 포지션을 남보다 먼저 자리 잡고 가야 되겠다.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 공부를 해봐야 돼요. 세상을 먼저 읽는 ing력.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학습의 양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도 느껴요. 저도 몇 년간은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럴 것 같은데 다음 세상이 이러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건설주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건설주 얘기하면 다 이상한 얘기라죠. 부동산 경기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건설이냐, 미분양 아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전 지표를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방도 서울도 아파트 공급은 줄어든다. 그럼 3년째 착공이 줄고 있는 거예요. 4년째인데 그냥 계속 착공이 줄어들게 냅둘까? 아파트는 3년 사이클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착공이 이제 3년 동안 없으면 아파트 공급은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이 올라요. 뭐 공급이 줄면 그렇겠죠. 수요는 제가 놀랍게도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더라고요. 결국 공급이에요. 공급이 줄면 아파트 값 오르고. 근데 대구가 특히 그 공급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대구도 실제로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 올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말부터 대구도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확신을 했죠. 야, 건설주 되겠다. 근데 건설주 안 갑니다. 그래도 안 가요. 계속 바닥을 박박박 기다가 특별히 원전하는 기업들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아파트 착공은 늘어나는 거는 저는 확신을 하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제가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근데 어디서 터졌냐면 이 두 가지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첫 번째가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는 뭐냐면 부동산보다는 기업한테 대출하자. 그 기업들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고모님이 걱정하시는 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0%대로 갈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국민성장펀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전국 방방 곳곳에 중요한 지역에 공장도 짓고 산업단지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전선도 깔고. 근데 그런 걸 해주는 업체는 건설사가 해요. 그래서 제가 국민성장펀드 나오고 나서 이거 되겠다. 또 이번에 전쟁 터지고 나서 중동도 마찬가지지만 복구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체에너지 산업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그 미국은 지금 LNG 수출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중동에서 좀 수출 못하면 대안은 미국이거든요. LNG 터미널 더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반 시설을 또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사.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거는 여기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착공 늘겠지 해서 생각한 건데 점점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건 더 좋은데 내 생각보다 그럼 내가 많이 투자한다면 더 싫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주가는 별로 안 갔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달 동안 건설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어떤 업종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고 공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내가 예측하고 바로 갈 수도 있지만
6개월 후에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이 다 공통된 얘기는 인내력이에요. 마지막에 인내심이 없는 분들은 뭐 결국엔 계속해서 내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제가 좀 20년 넘게 저는 좀 봐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